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첫 수업이죠. 저희 캠프반 이제 시작을 하고 첫 수업인데 첫 수업은 회사 영어입니다. 회사 영어 뭐 이미 여러 학생들 중에 공부를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완전히 그냥 오늘 처음 이렇게 수업을 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일단은 저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단 이거를 이론 개념 있죠. 개념에 대해서 그냥 수업하는 거를 한 10주 동안 할 겁니다. 10주 동안 하고 그러고 나서 한 6주 정도 심화반이라고 있어요. 근데 심화반 같은 경우는 막 특별히 뭔가 어려운 내용을 막 새로운 걸 한다 요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반 10주에서 했던 거 있죠? 요거를 한 번 더 반복하는 느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정리를 하는데 약간 핵심 키워드 있죠? 중요한 부분들 한 번 더 훑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했던 건데 왜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항해술도 그렇고 다른 과목도 그렇고 해보시면 알 거예요. 얘들은 이제 빈칸 넣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객관식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 진짜 부족하네 이런 거를 심화하시다 보면은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런 거 부족하네 저런 거 부족하네. 그래서 어디를 보강해야 되는지 요거 하면서 학생들이 좀 캐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좀 지엽적인 문제들까지 같이 추가로 조금 몇 문제 정도 넣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대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얘가 6주죠. 이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반.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한 과목당 한 100문제 정도 각자 풀 거예요. 제가 직접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는 이제 많은 학생들 처음에 컴플레인 하는 게 왜 교재 문제집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없는 이유가 저희는 책을 따로 쓰지 않고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강사들이 직접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나 6주.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바로 거의 10월 달에 바로 시험 치죠. 그래서 지금 공부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10주 동안 할 요 기본반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요때 그냥 나중에 요런 거 할 테니까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단순히 막 암기를 다 하셔갖고 하나하나 내가 외워라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를 계속 하려고 하셔야 돼요. 뭐 회사 영어는 조금 그게 덜 하긴 한데 항해술이랑 뭐 회사 법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수업하고 나서 복습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앉아가지고 계속 왜 이런 건지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 계속 사색하셔야 돼요. 생각하시면서 철학가가 무슨 사색하듯이. 그래서 그런 거를 기본이 돼야지 나중에 심화반이나 문제풀이반 때 낙오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대충 하고 일단 여기서 하지 이렇게 가면은 이게 낙오돼요. 여러분 못하겠다 힘들다 뭐라는지 모르겠다 남들 다 아는데 난 모르겠네 이렇게 되니까 강조 드리고 그래서 오늘부터 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겠죠.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뭐 일단은 수업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제 소개부터 하면은 저는 임하람이라고 하고요. 한국해양대학교 졸업을 했고 그 HMM이라는 회사에서 잠깐 항해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뭐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뭐 내가 실무 경험이 별로 없다 배를 뭐 막 내가 상선에서 타본 적이 없다 그래도 사실은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거랑 관련이 사실 없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근데 그래도 조금은 배를 탄 사람이 아무래도 더 쉽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고 머릿속으로 내가 본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조금 스터디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특히 항해술 같은 경우는 정말 스터디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만들어서 조금 서로 너는 이런 거 본 적 없는데 너 본 적 있어? 그러니까 나 배에서 본 적 있어 하고 설명을 해주고 이런 공부 방향을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책은 요 책이죠. 지금 책 다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책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건지. 책 보면은 처음에 기본 개념이 쭉 나와 있어요. 영어로 뭐 좀 아무데나 펴보시면은 설명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기출문제 다잡기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기출 문제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출제가 됐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몇 년도에 나왔었는지 이런 거 다 적혀 있죠. 그래서 기본을 공부하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서 막 능력을 올린다 이게 아니라 맛보기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책이 사실은 그렇게 막 두껍지 않아요. 다른 학원 책들 보면은 뭐 기본 이론 뭐 만점 만들기 해가지고 막 두께가 막 이런 책들이 있는데 조금 회사 영어 공부해 보신 분들 뭐 아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핵심집인데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따로 바로 프린트물 바로바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가지고 또 공부를 또 할 거고, 그리고 저희 아마 문자로 그 카톡방 갔을 거예요, 링크. 그래서 거기 가면은 모든 과목들 다 자료라든지 뭐 공지사항 이런 거 있으면은 거기다가 다 올려드릴 거니까, 아직 안 들어와 있으면은 뭐 문자 안 받았다 이러면은 문의를 하셔가지고 링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 경향 파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수업을 하시면은 복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복습도 처음이니까 지금은 일단 기본 이론만 한 바퀴 돌고 있는 거니까, 책에 보면은 제가 그냥 빠르게 넘어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는 조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넘어갈 건데, 그걸 아예 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들 공부를 하되 일단은 수업 때 제가 좀 강조드리는 부분들, 그런 거 위주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예습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단어장을 드렸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거. 그래서 그거를 좀 공부를 해 오시고, 제가 원래는 이걸 시험을 치려 했어요. 그래서 매주 시험을 치려고 했었는데, 사실 회사 영어라는 게 막 그렇게까지 많은 단어를 알아야 되는 시험은 아닙니다. 나오는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기 때문에 수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날의 수업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단어 공부 반드시 나눠드리는 거 해오시고, 그리고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조금 읽어서 오시면은, 이제 영어가 있고 밑에 해석이 있죠. 해석을 읽어오세요. 해석을 읽어오시고, 그래서 이제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간단하게 이제 과목 소개를 하면은 이렇게 SMCP 그리고 협약, 항해, 선박, 일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SMCP 같은 경우는 표준회사, 여기 적혀 있네요. 표준회사 통신 영어라고 해서 배에서 쓰는 그냥 영어입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익이라든지 뭐 수능에서 쓰는 그런 영어가 아니라 배에서만 특정하게 사용하는 영어들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 그래서 얘가 한 50%에서 뭐 조금 덜 나오면은 뭐 한 40% 정도까지도 전체 시험 비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뭐 굉장히 중요하죠. 한 절반 정도가 되고, 여기 암기할 게 많습니다. 암기할 게 많고, 그 다음에 협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법이에요. 법. 우리 회사 법규랑도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콜레그라든지 솔라스라든지 뭐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한 50에서 뭐 여기는 많이 나오면은 한 60%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비중이 좀 높은 파트니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최대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리고, 나중에 영어는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가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해 및 선박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항해술에 관련된 내용들 있죠. 그거를 그냥 간략한 어떤 조그마한 문제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관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죠. 이제 기관이 회사 영어에서 안 나옵니다. 사라져가지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거 그대로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 조금 약간 바꿔 나온다, 그 정도라서 사실은 나중에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도 쭉 계속 수업을 할 텐데, 그때 제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끔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은 그냥 답만 외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뭐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 많이 안 나옵니다. 요 정도 나오고, 이번에 한 문제 나왔죠. 가장 직전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 역시나 나왔었고, 강의는 뭐 이렇게 크게 단원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협약 부분을 뭐 간략하게, 이건 나중에 볼게요. 지금 뭐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지 지금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거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그럼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방향을, 컨셉을 정확하게 정하고 갈게요. 우리 이제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일단 내용 있죠, 여러분. 요거 숙지하는 거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영어를 먼저 내가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단어 외우고, 이 문법적인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동사가 뭐고, 이런 걸 하는데, 뭐 영어를 정말 내가 잘해서 그냥 영어를 한글 읽듯이 읽으면서 내용 공부 같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영어를 진짜 아예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책 펴면은 바로 질립니다, 그냥.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뭐 수능 영어 아니면은 토익 영어 이런 거에 막 질려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막 지문이 랜덤으로 나오죠.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었죠, 그런 것들이.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회사 지식,
배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그거를 그냥 영어로 나오는 거고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안에 있는 것만 공부를 하면 되니까 내용 먼저 기억을 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협약 부분에 콜레그라는 게 있다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다에서 지켜야 되는 교통 법규 같은 겁니다. 바다에서 지키는. 뭐 예를 들어서 네로우 채널이라고 좁은 수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는 좁은 수로니까 뭐 이러한 것들을 지켜라라는 내용이 쭉쭉쭉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 오른쪽에 붙어서 가라, 여기다가 뭐 자동차 주차하지 마라 하는 것처럼 앵카 내리지 마라, 다른 선박 길 방해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제가 쭉 공부를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영어를 들어가겠죠. 영어 지문을 보면은 아까 전에 좁은 수로라는 게 있었는데 이 지문의 좁은 수로는 그럼 영어로 뭐라고 하지? 거기서 단어 체크하고 그거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붙어서 항해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른쪽은 영어로 뭐라 하지? 그거 체크하셔서 공부하시고, 앵카 내리지 마라 했는데 닷을 내리다, 이거는 뭐라고 하지? 찾아서 공부하시고, 요렇게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패턴을. 영어부터 막 팔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 여러분 뭘 가져가셔야 되냐면 제가 팁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그냥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단어 하나 보이면 1번 찍으세요. 이 단어 보이면 이거 답으로 찍으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시간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우니까 바로바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거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이렇게 찍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뭐를 해야 되지 모르실 때 요 순서 기억하세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을 이해해라. 그 다음에 그 내용에서 내가 궁금해질 거예요. 아, 내용이 이랬는데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뭘까? 그 다음에 문제 푸는 팁.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바로 이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SMCP라고 아까 처음에 나오는 거부터 이제 여러분 시작을 할 건데, 이 SMCP가 뭔지를 정확하게 컨셉을 이해를 하고 갈게요. 표준 회사 통신 영어라고 이제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독일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자브리켄 대학교라고 독일에서 한 몇 년 정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뭐 독일어도 잘 못하고, 근데 가면은 이제 당장에 바로 아파트 계약을 해서 살아야 되고 학교에 막 접수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딱 서점에 이렇게 갔습니다. 서점에 가가지고 책자, 여행 책자 있죠? 그런 거를 하나씩 이렇게 쭉 봐서 뭐 괜찮은 걸 하나 골랐어요. 독일 관련된 거. 그래서 딱 거기 펴보면은 뭐 인사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은행에서 뭐 돈 찾을 때, 그리고 사람들한테 계산할 때, 뭐 돈 가격 물어볼 때, 이런 게 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독일에서 하면 안 되는 어떤 문화적인 원칙들 있죠? 한국이랑은 이런 게 다릅니다. 이런 것도 잘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배에다가 다 적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라는 새로운 나라에 여러분이 들어가는데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 책을 보고 이런 표현들 익혀라, 저런 표현들 써라, 이런 거 지켜라,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어랑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기본의 영어를 기존으로 잘하던 분들도 처음 보는 거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선박의 어떤 구조에 대한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배 타면은 뭐 승선 좀 다 하셨나요? 혹시 여기서 배를 타봤다, 배를 타보신 분, 그냥 한 번이라도 타보신 분, 타보셨나요? 그러면은 상선 타보신 분, 상선 황해사로 아니면 기관사로 이렇게 타셨겠네요. 그러면 아마 상선 타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배에서 영어를 보통 사용을 하고, 저 잘 모르는데 이제 해군을 보니까, 해군이나 뭐 해경 타신 분들 보니까 영어 말고 한글로 된 표현을 또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상선 타시면 익숙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셔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일단 배에서 오른쪽 왼쪽을 다르게 말하죠. 처음에 먼저 선박에서 오른쪽은 스타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른쪽 체크 하나 하시고, 그래서 이게 왜 배를 오른쪽을 스타보드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원피스 만화 하잖아요. 원피스 보면은 거기 초파가 이제 막 해류 같은 거 만나면은 키 같은 거 이렇게 잡고 있죠. 밑에 배 지하 같은 데 들어가서. 그게 옛날에 이제 대항해 시대 때 쓰던 타입니다. 이렇게 뒤에서 직접 탈을 쓰는 건데 거기다 오른손으로 잡고 이렇게 탈을 써요. 그거를 스티어링 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게 옛날에는 오른쪽에 있었다라고 해서 그 부분 스타보드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포트 하면 이제 왼쪽이죠.
선박의 왼쪽인데 아까 오른쪽에 스티어링 보드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뭔가 기계적인 장치들이 이렇게 있겠죠. 배 오른쪽에. 그럼 배를 댈 때 왼쪽으로 깔끔하게 되려면은 무조건 왼쪽에 포트가 오게끔, 항구가 오게끔 와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을 포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두 개 오른쪽 왼쪽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선박의 이제 머리하고 하체를 보도록 할게요. 머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기에 헤드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선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헤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하나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바우라고 또 같이 적혀 있을 거예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두 개 다 헤드라고도 쓰기도 하고 바우라고도 쓰기도 한다. 체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어헤드라고 적혀 있죠. 선박이 앞으로 항해를 하다 보니까 앞쪽 방향, 앞으로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는 표현은 여기다가 A 붙여서 어헤드, 그래서 선수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바우 옆에 조그맣게 스템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이건 약간 선박 구조적인 부분에서 선박의 머리를 말하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요 정도만 그냥 기억을 해두시고, 너무 이거는 많이 거의 안 나오니까 체크만 하나 해둡니다. 그 다음에 선박의 아래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박의 엉덩이 부분 스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 적혀있죠? 스턴이라고 부르게 되고, 선박이 또 후진도 할 수 있어요. 후진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앞쪽 방향으로 할 때 어헤드가 있었던 것처럼 스턴에다가 A 붙여가지고 어스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뒤쪽으로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선미 방향 이렇게 되겠죠. 이 표현들 지금 뭐 이게 딱 시험에서 나와서 물어본다 이건 아닌데, 여러분이 이거 모르시면은 뭐 아예 이거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요거 다 암기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체, 뭐 머리 부분, 꼬리 부분 이렇게 봤어요. 그럼 이제 머리 부분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 볼게요. 이 대각선 방향, 왼쪽 오른쪽 대각선 방향 이렇게 있겠죠. 오른쪽이 스타보드 바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대각선 방향이다, 앞쪽에 대각선 방향이다. 그래서 뭐 터그선 같은 거 배에다가 붙일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디에다가 배를 붙였다 뗐다 이런 거 얘기할 때. 반면에 왼쪽 대각선 앞쪽 방향은 포트 바우라고 한다, 대각선 방향이다, 체크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선박 선미 부분도 대각선 방향이 있어야겠죠. 똑같이 걔는 여기 쿼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면은 스타보드 쿼터, 포트 쿼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영어에서는 쿼터 하면은 4분의 1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선박에서는 특이하게 영어를 바꿔서 쓴다고. 그래서 여기는 배의 이 4분의 1 꼬리 지점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쿼터, 스타보드, 포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의 중간도 있겠죠. 머리하고 꼬리가 있으니까 배에 몸통이 있을 건데 그거를 영어로 midships라고 하는 겁니다. 배의 중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어헤드 어스턴이 있었던 것처럼 배도 옆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선박 스스로 움직이는 배들은 잘 없는데 간혹가다 있긴 한데, 보통 이제 터그선들이 줄로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쭉 당깁니다. 그래서 어빔, 이거는 옆으로라는 말이죠. 혹은 옆쪽 방향 이렇게 이해를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서 아까 뭐 꼬리다 머리다 했는데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진짜 그냥 상체 하체로 앞 전체 절반으로 딱 나눴을 때. 그래서 이 forward라고 되는 부분이 말하자면 선박의 상체인 거예요. 한글로 뭐 그냥 앞쪽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좀 겹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크게 봐서 앞쪽이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상체 있고 하체가 있으면은 aft, 하체를 af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 after인데 줄여서 그냥 AFT 이렇게 부른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책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에 length overall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length overall, 얘는 전장이라고 합니다. 전장, 선박의 가장 앞쪽 끝에서부터 제일 뒤에 끝단까지 전체 길이를 전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 회사 영어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번 나오겠지만 약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 특히 여기
length overall의 약어 LOA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장 선박의 가장 끝에 앞쪽에서부터 가장 뒤에까지의 길이를 얘기한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그래서 한번 정리를 쭉 할게요. 자, 선박의 머리 헤드 혹은 바우라고 한다 했죠. 선수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었죠. 앞에다가 그냥 A 붙여주면 돼요. 헤드. 그 다음에 선박의 꼬리 스턴이라고 얘기를 하고 선미라고 하죠. 얘는 선미.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는 방향 그건 또 앞에다가 A 붙여줘서 어스턴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고, 선박의 오른쪽 왼쪽 스타보드 포트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대각선 앞쪽 방향이 그리고 혹은 왼쪽 방향이 스타보드 바우 포트 바우 이렇게 부른다. 꼬리의 대각선은 쿼터 붙여서 스타보드 쿼터 포트 쿼터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상체 하체로 나눴을 때 포워드가 배의 앞쪽, 애프트가 배의 뒤쪽, 그리고 선박 전체 길이는 전장 length overall이라고 하고 여기 LOA라고 이렇게 약어로 쓴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이거는 뭐 핵심이 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암기를 철저하게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MCP 아까 말씀드렸던 배에서 쓰는 영어라고 했죠.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부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몇 가지 키워드만 제가 딱 말씀드리고 갈게요. 먼저 이 위에 부분부터 보면은 뭐 너무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 없고, 이 SMCP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냥 나눠져 있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선 외에서 쓰는 거, 바깥에 다른 배랑 쓴다거나 아니면 육상이랑 쓴다거나 혹은 선 내에서 쓰는 거, 배 안에서 같은 선원들끼리 영어 하는 거겠죠. 그래서 SMCP is 이 회사 표준 영어라고 하는 것은 divided 하면은 나눠지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뭘로 나눠지냐면 첫 번째 external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외부 통신 어구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 onboard 얘가 선내라는 뜻입니다. 선내 통신 용어로 나눠져 있다. 요 정도 두 개 정도 기억을 해두세요. SMCP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외부 통신 영어 그리고 선내의 통신 영어로 나눠져 있구나.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끊으시고 이 뒤에 부분은 뭐 넘어가셔도 돼요. 뒤에 부분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인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 뭐 선박 상선에서 근무하신 분들 특히나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외국인들 굉장히 많죠. 선원들 뭐 필리핀 애들, 인도네시아 애들 이런 애들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탔을 때 대부분 선원들이 다 필리핀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배는 미얀마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워낙에 이제 한국 배는 그나마 같은 나라끼리 모아놨습니다. 한국 사람 사관들, 외국인 부원들 이렇게 나눠놨는데 외국 국적 선박들 보면 진짜 완전 짬뽕이에요. 막 우크라이나 사람 이번 지금 전쟁 났는데 우크라이나 선장들, 뭐 러시아 사관들, 미얀마, 필리핀 막 다 섞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배 제 친구 중에 장금에서 이제 항해사로 있는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는 외국 사람들이 많거든요. 인도네시아 사망사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선박이 부두에 입항을 하는데 도선사도 이렇게 타고 있고 부두에 입항을 하는데 갑자기 썰 이렇게 하더니 자기 지금 알라한테 기도해야 된다고 갑자기 양탄자 같은 걸 딱 깔더니 어떤 방향으로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문화가 짬뽕이 돼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배에서 어떤 문화적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에러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언어는 어떻겠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쓰는 영어들도 다르고 애초에 뭐 인도어를 쓴다거나 다른 언어를 쓴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걔들을 합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고가 나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영어를 쓰면 또 위험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른쪽이다라는 말을 하면 아까 전에 스타보드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right라고 하죠. right. 근데 영어에서 right 하면은 옳다 이런 표현이 되고, 왼쪽 left 하면은 남다 이런 중의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스타보드 포즈처럼 뭔가 뱃사람들이라면 다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표현들을 표준화 시켜 놓은 거예요. 다 하나로. 그리고 정확해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알파벳 나중에 나올 건데 ABCD 이렇게 안 하죠. 알파, 브라보, 찰리 막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부르고, 숫자도 예를 들어서 숫자 5를 5라고 하지 않고 5 이렇게 말합니다. 4는 flower, 9는 niner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확하게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 simple, 그리고 모호해서는 안 된다. 요 세 가지.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내용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나온 겁니다.
요거를 그럼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보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 SMCP라는 말이 지금 앞에 잘려 있는 겁니다. SMCP라고 하는 애는 S Navigational 항해상의 그리고 Safety 안전의 Communications 통신으로서 통신이라는 말이죠. 어디에서 쓰는 통신이냐면 꾸며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from ship to shore 선박과 육상 간 shore 하면은 육상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혹은 vice versa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그 반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상과 선박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거기서 혹은 ship to ship 선박과 선박관 그리고 onboard ships 아까 말했죠. 선 내에서 어쨌든 여기서 쓰이는 이 SMCP라는 애는 must be 되어져야만 한다. 첫 번째 이거 체크합니다. precise 이게 정확한이란 뜻이죠. 그다음에 simple 단순해야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모호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모호하다가 ambiguous죠. 근데 앞에다가 부정한 의미의 on이 붙어서 모호하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이제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점점점 감이 올 거예요. 얘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바꿔서 틀리게 내는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딱 바꿔서 나와요. 빼가지고 ambiguous 모호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 체크하는 거 연습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아예 얘들이 통으로 구멍이 나서 문제가 나와요. SMCP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 세 가지여야 한다라고 해놓고 엉뚱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왜 그러냐? 여기 나오는 so as to를 무엇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냐면 무엇을 위해서냐면 avoid confusion 하면은 어떤 오류, 혼돈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avoid 하면 피하다죠. 혹은 error,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there is need, 어떤 필요가 있대요. 무엇을 할 필요가 있냐면 to standardize the languag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standardize 확실하게 체크를 해두시고 얘가 표준화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키워드 지금 몇 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정확, 단순, 모호하지 않다. 그래서 표준화했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used 이거는 앞으로 이런 문법 표현들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괜히 막 복잡하게 문법적인 거 가르쳐 드리지 않을 겁니다. 보다 보면은 익숙해지실 거예요. 동사에다가 뒤에 ed가 이렇게 붙어 있는 애가 단어 뒤에 나와 있으면 앞에 거 꾸며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가로챌 겁니다. 꾸며주는 거는. 그래서 사용되어지는 랭귀지, 언어가 표준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동그라미 친 이 노란색 부분 체크하시고 저거 위주로 복습하실 때 기억을 하세요. 뭐 어쨌든 어떤 게 SMCP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아까 뭐 선생님이 말하니까 외국 사람들 많이 타니까 서로 혼돈하지 않게끔 표준화했구나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첫 번째 이제 예시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알파벳을 그냥 우리가 아는 영어를 쓰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사과죠. 사과인데 우리가 이거를 알파벳으로 읽어라 하면은 그냥 APPLE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원래 회사 영어에서는 다르게 써요. 알파, 파파, 리마, 에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쭉 다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시험에서 최근에는 좀 안 나왔는데 원래 항상 나왔습니다. 그냥 단순히 암기죠. 그래서 요거 예를 들어서 골프인데 F 빼가지고 맞냐 틀리냐 물어본다거나 킬러인데 아예 다르게 뭐 킬러 뭐 이런 식 킬라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온다거나 그런 거 주의해야 되니까 암기를 다 쭉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게 암기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조금 까다롭겠지만 스펠링 하나까지 다 암기하셔야 돼요. 조금 옛날에 이 시에라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시에라가 어떻게 나왔냐면 C에 라에서 R 하나 빼가지고 틀린 거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뭐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대비를 좀 해야겠구나 기억을 하시고 제가 한번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하나씩. 얘가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에코, 폭스트롯, 골프, 호텔, 인디아, 줄리엣, 킬로, 리마, 마이크, 노벤버, 오스카, 파파, 퀘벡, 로메오, 시라, 탱고, 유니폼, 빅터, 위스키, 엑스레이, 양키, 줄루 이렇게까지. 그래서 단어 외우시고 많이 바꿔 나오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바꿔 나와요.
빅터인데 빅터리로 바꿔 나온다거나.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뒤에 숫자는 일단 넘어가세요. 숫자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고 이거는 심화반 때 할 겁니다. 숫자는 패스. 일단은 알파벳부터. 자,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 나왔었는지 한번 보면은 18년도에 한번 나왔었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 물어보는 게 많이 나옵니다. 몇 개가 틀렸냐, 몇 개가 맞았냐.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처음에 F에 폭스 아니고 폭스트롯이었죠. 그래서 틀렸네요. 이렇게 틀렸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킬로는 잘 적혀 있습니다. 오, 맞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라디오가 아니고 로메오였습니다. 로미오. 그래서 틀렸고, 시에라 R 확인해야겠죠? 잘 적혀 있네요. 그 다음에 빅터리라고 돼 있는데 빅터라고 했죠. 이런 거 주의합니다. 단골로 많이 바꿔 나오는 애 빅터. 그리고 폭스트롯제도 많이 바꿔 나와요. 그 다음에 양키는 뭐 잘 적혀 있습니다. 양키. 유용 양키즈 할 때 그 양키죠. 그래서 틀린 거 세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그래서 정답 2번.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이제 여러분 많이 항해술도 그렇고 회사 영어도 그렇고 접하게 될 텐데, 팁을 드리자면 이거 실수로 막 많이 틀립니다. 내가 잘 해놨는데 체크 뭐 옳지 않은 거 고르는데 옳은 걸로 체크했다가 틀리고 하는데, 팁 드리면은 처음에 일단 문제를 읽고 나서 물론 이거 확인을 하겠죠. 아, 옳은 거구나 확인을 해 두시고 체크하시면서 틀린 거 X, 맞는 거 동그라미, 틀린 거 X, 맞는 거 동그라미 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옳은 것 이때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문제.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이거 그냥 틀린 거 체크만 하시다가 옳은 거 찍고 이렇게 되니까 주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그 일반 원칙 부분 제가 넘어갔는데 그것도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또 나오는지. 자, 두 번째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A에 브라보라고 되어 있었죠? 베타라고 잘못 적혀 있네요. 델타는 잘 적혀 있습니다. 델타 잘 적혀 있고, 오스카 잘 적혀 있고, 빅터리라고 안 돼 있네요. 잘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는 뭐 동물원이고 요거는 줄루였죠. 그래서 얘가 틀렸다. 그래서 보면은 옳지 않은 거구나. 하나, 둘. 그래서 2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응답 부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배에서 일반적인 언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여행 책자 같은 거를 들고 타는 거다. 이렇게 컨셉을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 SMCP인데 승선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 내에서야 뭐 이렇게 구두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랑 통신을 할 때는 VHF라고 하는 거를 씁니다.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근데 걔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핸드폰 전화하는 것처럼 서로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를 때 말하고 떼고 듣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서로 눌러서 뭐 씹힌다거나 아니면 막 통신이 안 좋다거나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정해놨어요. 너네들 영어 표현을 할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요런 표현들을 이 상황에서는 써라. 물론 다른 표현도 쓸 수 있죠. 우리가 yes를 그냥 okay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right, very good 뭐 쓸 수 있는데 그딴 거 하지 말고 정해준 대로만 해.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겁니다. 아까 독일어에서 인사하는 법 쭉 적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긍정할 때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yes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yes. 그래서 읽어보니까 when the answer 대답이 to a question 질문에 대한 대답이 is in the affirmative. 요거 하나 체크를 합니다. affirmative. 이게 긍정의라는 뜻이죠. 긍정의. 긍정적인 대답을 내가 할 때. 그러면 yes 빈칸 뚫려 있으면은 yes 넣으면 되겠죠? yes라고 대답한다. 그러고 나서 followed by 하면은 따라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따라 나오냐면 the appropriate. 적절한. 이것도 적절한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체크를 해둡니다. 적절한 어구라는 뜻이죠. 어떻게? in full. 완전한 형태로. 그냥 막 줄임말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대답을 했을 때 긍정이었고, 뭐 예를 들어서 alter your course to starboard side 이렇게 했어요. 오른쪽으로 변침해라. 근데 내가 싫은 거예요. 나 싫어. 그러면은 no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죠?
When the answer to the question,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번에는 긍정이 아니라 negative. 그래서 이거 뭐 서든어택이나 총 FPS 게임 해보시면은 부정한다, negative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 체크를 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은 별표를 쳐두세요. 두 개 다. 요거는 시험에 종종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많이 착각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두 가지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내가 이제 통신을 이제 받았어요. VTS로부터. 그래갖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지금 기선에 승선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선원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초임 사망사라서 예를 들어서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내가 우리 배 몇 명 탔더라? 뭐 좀 상선 근무해 보신 분들은 그런 일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당장에는 대답을 해줄 수가 없죠. 근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나 서류 좀 빨리 뽑아올게요. 이러면은 크루 리스트 보고 불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시간을 말해줍니다. 한 5분 정도 기다려달라, 10분 정도 기다려달라. 그때 스탠바이를 쓰는 거예요. 스탠바이 쓰고 스탠바이 5 minutes, 5분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정기선이다. 정기선, 부정기선이 있는데 정기선은 정해진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항구가 어딘지 우리가 바로바로 알 수가 있는데 부정기선 같은 경우는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카케이 자동차 운반선 같은 경우는 다음 항로를 모르고 갑자기 막 변경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아예 정보가 없죠? 다음 항구가 어디야?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no information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 바꿔서 많이 나옵니다. 요 설명해놓고 이때는 no information이라고 대답한다. 틀린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en the information, 어떤 정보가, 그리고 요거는 꾸며주는 거예요. 얘는 요청된이라는 뜻입니다. 요청된 정보가 is not immediately available.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시면 돼요. immediately 하면은 즉시라는 뜻인데 그냥 available, not available 하면은 이용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근데 즉시 이용할 수 없다라는 말은 조금 있으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standby라고 말하고 나서 followed by the time, 시간이 나온다. 어떤 시간? time interval, 시간 간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간격.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뒤에서 꾸며주는 건데 그 시간 간격을 꾸며주는 거예요. 요 용법 지금 하나 기억을 해둡니다. 너무 막 문법적으로 파실 필요는 없고 이런 거 많이 나올 겁니다. 무슨 위치 이런 표현들 뒤에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from which, to which, at which 이런 거 나올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위치 부분에다가 앞에 꾸며줌을 당하는 명사 있죠? 얘를 그냥 여기다 넣으면은 엄청 깔끔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 간격이라 했죠. 그래서 시간 간격이다. within 시간 간격. 이 시간 간격 이내에서는 the information, 그 정보가 will be available, 사용 가능할 것이다. 즉 10분이라는 시간 간격을 내가 말해줬다라는 건 그 10분 안에 정보가 이제 나올 거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4번은 when information requested, 요청이 된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이 cannot be obtained.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획득할 수 없다. 내가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no information이라고 대답을 해준다. 이 구별하실 수 있겠죠? 두 개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시험 쳐보면 틀립니다, 여러분. 이거 나 이거 그냥 알겠다, 뭐 쉽다 하고 하는데 두 개 또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틀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반드시 복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보니까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선박에서 이제 VTS라는 사람들의 어떤 요청이라든지 권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될 수 있으면은 뭐 몇 번 채널 청취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한다거나 그런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읽어보면 when an instruction, 어떤 지시사항이라는 거, 뭐 이런 애들로부터 뭐 VTS라든지 해군 선박이라든지 naval 하면은 해군의라는 뜻이죠. 혹은 other fully authorized personnel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완전하게 authorized, 권한이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쨌든 요런 애들로부터 이 instruction이라는 걸 내가 받았다. 그러면은 혹은 이 권고라는 것을 받았다. 그래서 given 하면은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respond 반응해라. 즉 대답하라는 말이죠. 뭐라고 하냐? 이것도 고정되어 있어요. 만약에 아까 나왔던 거 또 나왔네요. 긍정이라면 I will 혹은 I can.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followed by 뭐가 따라 나오냐면은 the instruction 아까 말했던 그 지시사항이나 or advice 아까 말했던 그 권고를 full content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거기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시오라고 만약에 말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I will 나는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그 풀 문장을 다 한 번 더 말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할 때도 나오겠죠. 만약에 이게 부정을 내가 한다. 네거티브 또 나왔습니다. 부정한다면은 respond 반응해라. I will not 혹은 I cannot 요거까지. 그 다음에 뭐 똑같습니다. 아까 말했던 지시나 권고를 full sentence로 말해주면 된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밑에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advice 하면은 권고한다. do not overtake 추월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overtake 체크 하나 해두시고 이거는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추월하다 라는 뜻이에요. 배를 따라잡는 거. 추월하지 마세요. vessel 어떤 선박의 근데 어떤 선박이냐면 north of you 하면은 너의 북쪽에 있는 선박을 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너의 북쪽에 있는 선박을 추월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추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I will not overtake 추월하지 않겠습니다. The vessel north of you, north of me. 내 북쪽에 있는 선박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풀 센텐스로 말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 뭐 쉽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송수신 상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선박 좀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그런 거 많이 쓰죠. 뭐 감도 있으십니까? 감도 좋습니까?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그거를 그럼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배 타다 보면 막 파도 소리도 크고 뭐 장비 소리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못 들을 수 있죠. 그래서 감도 있습니까? 잘 들립니까? 이 표현을 여기 How do you read me?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통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송수신 감도 체크. 그리고 특별히 여기 read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읽다죠. 일반적인 영어에서 읽다인데 회사 영어에서는 송신 상태를 알다, 듣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 read 부분에 뭐 빈칸 뚫려서 한 번씩 나오니까 주의를 하시고 자 그럼 질문은 이렇게 했어요. 송수신 상태 어떻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대답을 해줘야겠죠. 뭐 송수신 상태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데 총 5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 강도, 아주 좋다 뭐 이런 거. 첫 번째 제일 안 좋은 거 bad 좋지 않은 아주 좋지 않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poor 하면은 그냥 좋지 않은 아주까지는 아니고 좀 안 좋다. 그 다음에 fair 하면은 보통입니다. 보통 뭐 보통입니다. 뭐 적당히 들을만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ood 하면은 좋다. excellent 하면은 아주 좋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 쉬워 보이는데 틀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 2개 많이 바꿔 나오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세요. 헷갈립니다. 이게 poor이 제일 안 좋은 거였는지 bad가 아주 제일 안 좋은 거였는지 이렇게 되니까 bad가 제일 안 좋다 이렇게 하나 정해놓으면 헷갈릴 일 없겠죠. 나머지 부분들은 뭐 너무 명확해서 틀릴 일이 없을 거고 bad랑 poor만 주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뭐를 또 암기해야 되냐면 우리가 요거를 그냥 이렇게 I read you bad, I read you poor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동시에 I read you 1, I read you 2 이렇게 숫자로 대체해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각각 연결할 수 있어야겠죠. 표현별로. 혹은 I read you with signal strength 1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문장 전체보다도 요 단어들이랑 숫자들 연결하는 걸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19년도 문제인데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가 무슨 의미냐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니까 I read you 내가 너를 듣는데요. 근데 signal strength
3로 읽는다. 아까 전에 1이 bad였죠. 2가 poor이었고 fair가 딱 중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이다 이런 의미 같죠. 정답이 2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부분 여러분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이 부분 지금 뭐 정확하게 내가 공부해 둔다 생각을 하시고 집중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또 팁, 이것도 그냥 간단한 팁입니다.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VHF 통신 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3번 채널에서 얘기합시다. 16번 채널에서 얘기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좀 배를 뭐 항해사로 안 타보셨으면은 모를 수 있는데 우리 뭐 게임 같은 거 보면 채팅방 있죠. 채팅방이 번호가 쭉 이렇게 매겨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VHF를 통신을 하는 그 채널이라는 것도 숫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이렇게 채널 맞추듯이 뭐 4번 채널로 맞춰서 두 명이서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대화창에서 대화하듯이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겠죠. 어느 채널로 갑시다. 어느 채널에 있으세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인데 대부분 이 VHF 채널이 나오고 어디에 대기하다에 쓰는 이 전치사 on입니다. 다 거의 다 90% on이고 딱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그거는 변경하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나서 오면은 to가 됩니다. 그래서 change 어디로 바꾸세요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는 to가 온다. 그래서 요거 체크를 하고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면은 when it is advisable 만약에 이것이 권고된다면 권장된다면 이란 뜻이죠. 무엇이 권장이 되냐면 to remain 어디에 머무는 게 권장이 된다. 예를 들어서 70번 채널에 있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디에 라는 표현에 이렇게 on이 오는 거죠. on a VHF 채널 이 채널에 혹은 뭐 주파수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뭐 156.8 이런 식으로 주파수로도 말할 수도 있고 어쨌든 예시가 이렇게 나와요. stand by on VHF 채널 예를 들어서 16 그러면은 16번 채널에 있으세요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때 on을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선 요청을 했으니까 대답을 해야겠죠. 대답을 할 때는 ing 붙습니다. 요것도 하나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6번 채널에 있으세요. 그러면 ing는 16번 채널에 있겠음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조금 차이가 있죠. 두 개가. 그래서 역시나 근데 여기도 변함없이 전치사 on을 씁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가 있다라고 했죠. 여기에서 on은 뭐 많이 나와요. keep도 있을 수 있고 어디에 유지해라 혹은 뭐 standby 해라 listen 어느 채널을 들어라 다 on입니다. 전부 다 on인데 여기 보니까 권고된대요. to change 바꾸는 것이 to another VHF 채널 다른 채널로 그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advise you 너에게 권고한다. change to 어디로 바꿀 것을 그래서 to라는 거. 대답도 똑같죠. 아까 stand by 하고 대답할 때 standing by 했던 것처럼 change라고 말하고 나서 changing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변경하겠음 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to VHF 채널 땡땡땡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많이 바꿔 나옵니다. on이랑 to 헷갈리게끔 하니까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 on만 기억을 해두면 얘만 빼고 다 on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뭐 17년도쯤에 나왔던 문제인데 attention 하면은 주의하시오, 청취하시오, all vessel 모든 선박들아 this is 통영 VTS 통영의 선박 통제국입니다. navigational information 항해 정보가 나온대요. follow 따라 나오는데 어디 69번 채널에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체인지인지 아닌지. 체인지 아니죠. 그럼 그냥 on 넣으면 됩니다. 체인지만 예외라 했으니까. 정답 4번.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VHF 통신 파트에서 조금 그래도 어려운 파트가 이제 나왔네요. 이거는 뭐 어떤 컨셉이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통신할 때 이런 거 지켜서 써라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배에서 지켜야 되는 예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아까 독일에서 공부하려고 책을 사가지고 공부했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배 이제 독일에 이제 갔는데
학교에 친구들 만나겠죠. 그래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제가 한국식으로 계속 인사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막스야 우리 나중에 저녁 먹자. 다음에 저녁 한번 먹자. 또 누구 또 뭐 안데슨한테 앤더슨아 나 뭐 다음에 또 밥이나 함께 하자. 그래서 제가 그 하루 동안 한 5명 정도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가니까 다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문자가 오더라고요. 너 그래서 네 아까 밥 먹자고 했는데 그래서 날짜를 왜 안 정하냐.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이 독일이라는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함부로 약속을 막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인사가 아니라 얘들은 진짜로 약속을 잡는 걸로 받아들이는구나. 요런 게 그 책에도 적혀 있었어요. 제가 근데 까먹은 거죠, 그거를. 그러한 어떤 배에서 지켜줘야 되는 예절 같은 거를 적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어떤 걸 우리가 지켜서 통신을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원칙이죠. 이런 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1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송신 출력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나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할게요. 우리가 라디오 같은 거 모르겠어요. 써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악 같은 거 들을 때 이제 주파수를 올리죠. 주파수를 이렇게 출력을 올리다가 잘 안 들려요. 계속 막 지지직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딱 들리는 순간에 여러분이 최고로 키우지 않죠. 들리는 순간 손을 딱 뗍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최대한으로 키워서 쓰는 게 아니라 들리는 최소한으로 쓰는 거예요. 들리는 순간 떼니까. 그렇죠? 그래서 VHF도 똑같아요. 최소한의 출력만 써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When possible, 가능하다면은 여기 나오죠. The lowest transmitter, 이게 가장 낮은 이란 뜻입니다. 가장 낮은 송신, 트랜스미터 하면 송신이죠. 송신 출력을 necessary, 필요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낮은 송신 출력을 필요한, 무엇을 위해서? For satisfactory communication, 만족스러운 이란 뜻입니다. 만족스러운 통신을 위해서. 이 가장 낮은 출력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동사가 나옵니다. should be used, 사용되어져야만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바꿔 나오는 거 뭔지 알겠죠? 딱 보니까 이거 바꿔 나오겠네, 이렇게 딱 감이 오는 겁니다. 저거를 highest로 바꿔서 내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송신 출력을 사용해라 하나 기억을 하시고,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얘가 이제 통신을 하는데 제가 회사 처음에 이제 H&M에서 근무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초임 사관들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고 사례들을 막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 현대상선에서 유명한 사고 중에 뭐가 있었냐면 1항사가 어떤 배를 박은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고 내용을 이제 보면은 1항사는 지금 여기 있는 배하고 통신을 하고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질문에다가 대답하고 있었던 거는 밑에 있었던 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랑 얘기를 하다가 얘 왜 안 비키지? 왜 안 비키지? 막 소리 지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안 비킵니까? 하다가 결국에는 꽝 박았는데 말하자면은 요거를 안 한 거예요. 내가 누구랑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 선박이 어디 있는 선박인지 정확한 인지를 먼저 하고 나서 송신을 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송신 없이, 인지 없이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니까 transmitting 하면은 송신이었죠. 근데 뒤에서 꾸며줍니다. 어떤 송신이냐면 without 하면은 무엇 없이라는 뜻이죠. 무엇 없이, correct, 정확한, identification, 식별 없이. 그래서 요거 식별이라는 뜻입니다.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거는 should be avoided, 피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송신을 하죠. 송신을 하다가 보통 선박들이 채널 16번에서 서로 얘기를 해요. VHF 상에서 뭐 게임으로 치면은 공통 채팅방 같은 겁니다. 근데 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채널은 너네들 잡담할 때 쓰는 데가 아니야, 긴급 상황에만 쓰는 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땐 여기서 불러요. 무슨 님 우리 어느 채팅방에서 얘기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16번 채널에서 70번 채널 가서 얘기합시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대답을 해줘야겠죠. 70번 채널 오케이,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확인 안 하고 나 혼자 그냥 띡 가버린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뭐라고? 70번? 17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나서 채널 바꿔라. 상대방의 확인을 확인하고 나서.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communications on channel, 채널에서의 통신이라고 하는 게 통신이죠, 통신. 채널에서의 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동사가 나오네요. unsatisfactory. unsatisfactory 하면은 불만족이죠. 뭐 잘 안 들리거나 뭐 그런 거일 겁니다. 뭐 그러면 어떻게 해라? indicate, 지시해라. 무엇을 지시하냐면 the change of channel, 채널의 변경을 지시해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상대방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뭐를 해줘라? wait, 기다려라. 무엇을? confirmation, 확인을.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해둡니다. 얘는 어떻게 바꾸냐? do not 그냥 나옵니다. 기다리지 마라. 이렇게. 그럼 틀린 거죠. 그거는.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고 영어로 연결하고 계속 저희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이 두 개만 보고 좀 쉴게요. 자, listen before commencing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통신을 시작을 하기 전에 이 통신 채널이 제대로 된 채널인지 준비가 됐는지 확인을 해라 이런 말입니다. 뭐 비슷한 말인데 읽어보니까 listen before commencing. commencing 하면은 시작이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before 하면 전이죠. 들어라.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to transmit. 송신을 시작을 하기 전에 무엇을 이제 듣냐면 왜 듣냐면 to make certain. 확신하다라는 뜻입니다. 확신하기 위해서. 무엇을 확인하냐면 that 이하 the channel. 지금 내가 쓰려고 하는 이 채널이 is not already in use. 이미 사용 중은 아닌지. 예를 들어서 아까 16번에서 70번 가자 얘기했죠. 70번 갔는데 이미 다른 두 선박이 거기를 쓰고 있으면 안 될 거예요. 내가 방해가 되니까 먼저 좀 들어보고 시작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Not already in use. 사용 중은 아닌지. 그리고 this will avoid. 그러면 이것은 피하게 할 것이다. unnecessary. 필요 없는 혹은 irritating. 얘는 방해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방해하는 interference 하면은 회방이 됩니다. 즉 필요 없는 혹은 뭐 방해하는 회방 같은 거를 이런 걸 확인을 해주면은 피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자, 5번은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서로 이제 송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불렀습니다. 어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샌더가 되죠. 샌더가 송신자라는 뜻이에요. 보낸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콜링. 콜이 부르다라는 뜻이죠. 부른 방송국이다. 콜링 스테이션이다. 이렇게 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송신을 받은 애죠. 그럼 얘는 이 콜링 스테이션의 반대말인 receiving. 수신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얘가 만약에 이렇게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SMCP에서는 말을 반복하지 말라 그래요. 오른쪽으로 도세요. 오른쪽으로 도세요. 오른쪽으로 도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얘가 한 번 더 말을 할 수가 있냐면 수신국이 요청하면 얘가 한 번 더 말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은 그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반복이라고 하는 거 repetition입니다. 반복. 무슨 반복이냐면 repetition of words. 단어의 반복 혹은 phrases. 어구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이제 주어죠. 얘는 should be avoided. 피해져야만 한다. 피해야만 한다. 어떻지 않으면. 그래서 예외가 나옵니다. unless 하면은 무엇이 아니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피해라 라는 말이죠. specifically, 특별히 requested, 요청되었다면은 by receiving station. 얘가 아까 말했던 수신국이죠. 요거 줄칩니다. 자, 내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수신국이 반복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그게 아니면 반복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자, 이거 어떻게 바꿔 나올 수 있냐? 이 receiving station을 아까 송신자의 이름으로 바꿔 나옵니다. 콜링 스테이션으로 바꿔 나온다거나 샌더로 바꿔 나온다거나. 틀린 거죠? 얘가 말해놓고 내가 한 번 더 말할게요.
또 말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얘가 요청해야 된다. 그래서 저 부분 체크를 하시고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 10분 쉬고 마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